시간에는 마케팅 분석 도구 중 STP 전략이죠. 그죠? STP 전략 마지막 단계 포지셔닝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5페이지 내용을 조금 참고하시면은 지금 세 번째 보는 장면이죠. 그죠? 그래서 STP의 전략 단계, S, 시장 세분화, 그죠? 그 다음에 T, 표적 시장 선정, 표적 마케팅이라고도 하죠. 그죠? 그 다음에 포지셔닝 해서 이 세 단계를 거친다. 그 다음에 세분화 단계에서는 어떤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가. 그죠? 세분 시장의 뭐죠? 기준과 세분 시장을 파악해야 된다. 그래서 뭐 동질적인 욕구를 가진 그죠? 집단을 그룹핑하는 작업이죠.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시장 세분화에 대한 윤곽도를 개발하는 게 이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 표적 시장 선정 단계에서는 뭐다? 시장의 매력도를 평가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세분 시장을 범위를 그룹핑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시장이 매력도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평가. 그 다음에 표적 시장의 선점이 이루어져야 되는 단계다. 이제 오늘 배울 포지셔닝 단계에서는 뭐죠? 이제 고객한테 전달을 할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전달을 할 것인가에 대한 거죠. 그죠? 다른 기업과 우리가 어떤 차별적인 특성이 있는가, 뭐 이런 부분. 각 포지셔닝 시장 부분에 대한 포지셔닝 개념을 파악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선정 포지셔닝 개념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선택하고, 그 다음에 개발해서, 그 다음에 누구한테, 고객한테 전달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63페이지 참고하시면요. 서비스 마케팅 전략 중 포지셔닝. 자, 포지셔닝은 그냥 키워드 하나로 대표적으로 얘기를 해보세요 라고 하면 뭐죠? 차별하죠. 차별화. 그죠? 타 기업과 우리가 아니면 타 브랜드와 우리가 어떻게 차별되는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개발해서 고객한테 전달을 하는 거. 그래서 이미지를 아로새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경쟁자에 비교되는 상품에 차별화할 때 가격에서 차별화할 수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형태에서 차별화할 수 있고 규모에서 차별화할 수 있다. 이런 의미를 갖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의는 이제 알리스와 잭 크라우트에서 보급이 되어요. 그래서 이 분들은 어떻게 정의를 했냐 하면 처음 이분들이 이 용어를 썼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제품에 대해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잠재 고객 마음속에 위치하는 굉장히 주관적인 속성이다라고 정의를 해요. 그리고 경쟁자에 비교되는 상품의 가격, 형태, 규모 등을 의미하며 상품의 이미지, 소비자의 자각 등에 관한 의미를 확대하여 경쟁자에 대하여 상품이 가지는 주관적인 속성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달하는 개념이 굉장히 어렵죠. 그죠? 그 다음에 코틀러는 마케팅 믹스를 통해 목표 시장의 소비자들의 지각에 의해 형성되는 시장 구조에서 가장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는 제반 노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직접적인 정의나 사람의 이름이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없어요. 그래서 한번 훑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3페이지는 제가 조금 전에 포지셔닝의 핵심은 뭐라 그랬죠? 차별하다. 이 핵심 키워드를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래야지 이제 포지셔닝 자체가 이해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표적 시장으로 삼은 세분 시장, 이 세분 시장 중에 우리가 선택한 이 고객이죠. 그죠? 이 고객한테 어떻게 해요? 어떤 부분에서 차별하겠다고? 제품의 속성, 그죠? 가격, 이용자, 계층, 경쟁자에 따라서 차별화해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신뢰성과 반응성과 확신, 공감, 유형에 따른 이 차별화도 할 수 있고, 그 다음 물리적 증거나 서비스 프로세스 등 서비스 증거를 주어서 차별화할 수도 있죠. 그죠? 이 차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주 고객층을 확정을 하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포지셔닝을 할 때 기업에서 차별화하는 방법이 6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서비스 속성에 의해서 우리가 차별화하는 거, 그 다음에 용도에 의해서, 그 다음에 가격과 품질의 관계에 의해서, 그 다음에 서비스 등급, 그 다음에 이용자, 그 다음에 뭐죠? 경쟁사에 비해서 우리가 어떤 차별화를 할 것인가? 총 6가지를 가지고 이제 차별화를 한다. 여기서 시험 문제는 다 나왔죠. 그죠? 다 나왔는데 뭐가 더 중요하다라기보다는 다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안 나온 게 하나 있네요. 경쟁사. 그죠? 그래서 경쟁사 빼고는 다 나왔으니까 반드시 연결해서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우리 모의고사 2038번에는 자, 속성은 그 기업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그래서 사례로 보시면 사례도 시험 문제 나와요. 그래서
피드럴 익스프레스사는 어때요? 하룻밤새 배달이라고 하죠, 그죠? 우리 쿠팡에서 새벽 배송처럼 그런 특성을 가지고 뭐다? 무엇을 하는 거? 차별하는 거. 그래서 그것이 어디에 해당돼요? 속성에 해당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다음 서비스 용도는 제공되는 서비스가 어떻게 사용되는가에 초점이에요. 그래서 누가 사용하는가가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사례로 보시면은 가령 헬스 클럽이다라고 본다라면 어떤 분들은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뭐죠? 살을 빼기 위해서 오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포지셔닝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격과 품질 관계 같은 경우는 앞서 우리가 나왔는 그 사스 항공사와 사우스웨스트 항공사 사례는 우리가 서비스 어느 부분에서 나왔었죠? 우리 개론 파트에서, 그죠? 개론 파트에서 슈메너의 서비스 매트릭스 앞쪽에 나왔던 거 기억나시나요? 서비스를 우리가 어떤 기준과 규칙에 따라서 나눌 때 표준화를 할 것인가, 그죠? 차별화를 할 것인가, 선택을 하는 게 있었다는 거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사우스웨스트 항공사 같은 경우는 고객을 대상으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표준화를 시켰던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스칸디나비아 거기는 뭐가 나왔죠? 스칸디나비아 항공사가 아니었고 뭐가 나왔던 거 기억나시나요? 싱가포르 항공사 그죠? 싱가포르 항공사는 차별화된 고가격으로 포지셔닝을 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부분이야? 차별화. 기준에 따라서 달라졌던 거죠. 그죠? 그래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이거는 어떤 부분이다? 가격과 품질 관계에서 차별화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등급 같은 경우는 자 피자헛은 단순히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정통 레스토랑이다라고 아마 예전 CF에서 이렇게 광고를 했었어요. 그래서 아마 어떤 분은 아는 분도 계시, 저랑 연배가 비슷하면 알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밑에 어린 친구들은 이 CF를 본 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광고 문구에도 피자 업체 중 최고의 정통 레스토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패스트푸드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등급을 조정을 한 거죠. 일반 고급 레스토랑이랑 패스트푸드 음식하고는 레벨의 차이가 있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등급으로 우리가 차별화하는 거. 그다음 서비스 이용자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이용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래서 세탁 세제를 파는 A 기업은 가정용 세탁 전문으로 하는 데 반해서 B 기업은 비즈니스용 세탁 전문 업체로 포지셔닝 하는 거. 어떤 사람이 사용하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례가 시험 문제 나와요. 그래서 땡땡땡 호텔의 경우에는 사업자 출장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비즈니스 호텔 뭐 대표적인 게 코요토인이죠. 그죠? 그다음에 어떤 호텔의 경우는 무조건 관광객을 대상으로 고객층을 받는다라고 하면 포지셔닝이 달라져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용하는 대상자에 따라서 우리가 차별화해 줄 수 있는 거. 그다음에 경쟁사는 경쟁사와 대비해서 그죠? 그 회사가 갖는 서비스 그 회사만의 어떤 서비스를 포지셔닝을 하는 거 이걸 경쟁사 차별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다 나오니까 연결해서 다 사례도 기억하셔야 되고 정의도 기억하셔야 되고요. 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문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보시면은 자, 개념 파트에서는 크게 문제가 나온 게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 6가지 방법에 대한 거에서 여기서 문제는 대표 기출 유형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나요? 여기서 보시면 우리 서비스 용도에 대한 내용이 보기에 들어와 있죠. 그죠? 여기서는 보기에 들어가지 않고 지문에 이렇게 올라왔네요. 그래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어떻게 사용되고 적용되는가에 초점을 맞춘 것. 이거 같은 경우 어떻게 사용하니까 용도죠. 그죠? 사용, 용도.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차별화가 보기에서 자, 지금 똑같은 사례가 나왔었죠. 조금 전에 나왔던 거 뭐예요? 부산 해운대에 위치한 땡땡땡 호텔의 경우는 사업자 출장이 많은 고객을 대상으로 포지셔닝 하고 있는 반면 땡땡땡 세무세무 호텔의 경우 주로 관광 여행객을 대상으로 포지셔닝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건 어떤 부분이다? 서비스 이용자를 가지고 포지셔닝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문제 푸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5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포지셔닝의 수행 방법, 그 수행 방법에서 수행 절차가
아크와 샴비가 제시한 게 나와요. 근데 우리 예전 시험 문제 엄청 잘 나왔던 문제인데 최근에 조금 덜 나오죠. 근데 여러분들은 다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섞여서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단계에서는 포지셔닝 할 때 우리 경쟁자를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포지셔닝 할 때. 그 다음에 경쟁자 인식 및 평가 분석을 통해서 2단계. 그 다음 3단계 같은 경우는 경쟁자 기업과 제품 시장의 포지셔닝을 결정한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시장 위치를 결정하는 단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뭐 포지션 결정 단계다 이렇게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고요. 시장 위치 결정 이렇게 시험 문제도 나옵니다. 3단계에 해당하는 것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4단계에서는 이제 소비자를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의사결정, 그 다음에 모니터링, 뭐 5단계에 해당하는 거, 2단계에 해당하는 거 순서대로 나열하세요. 시험 문제 다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연결해서 체킹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된 문제는 순서, 그죠? 6단계 해서 이렇게 나오죠. 아커와 샴비가 제시한 포지셔닝 전략 수행 6단계 중 어떤 단계를 풀으라고요? 5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것. 그래서 어떤 거예요? 포지셔닝의 의사 결정 단계.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각각 연결해서 다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순서대로 조금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포지셔닝의 역할이에요. 그럼 포지셔닝을 왜 하는가라고 보시면 되죠. 포지셔닝은 우리 기업의 브랜드를 고객의 마음속에 뭐 하는 거예요? 각인시키는 과정이에요. 각인이라는 거 뭐죠? 도장을 새길 때 각인한다고 하죠. 그죠? 꽝 찍는 거죠. 찍어준다는 거죠. 그죠? 고객 마음속에 우리 브랜드 회사 이름을 찍는다. 그러면은 계속 기억을 하겠죠. 그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브랜드를 알게끔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역할을 살펴보시면 시장과 제품과 시장 관계를 정의하고 이해하는데 필요한 진단적 도구를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장 기회도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경쟁자에 대응할 수 있는 마케팅 믹스를 결정할 수 있다. 그죠? 분석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뭐 4P 전략 플러스 3P 여기에 관련해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 이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시험 문제에 연결해서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한번 볼까요? 서비스 유통, 접근성이나 이용성에 대해서 어떻게 포지셔닝 할 건지, 어떤 전략을 쓸 건지, 가격, 그죠? 우리 사피에 다 들어있는 내용이죠, 그죠? 유통, 가격, 그죠? 수요 공급 전략, 촉진, 광고죠, 그죠? 서비스 제공 절차, 조정, 이건 뭐죠? 프로세스죠? 그 다음에 종업원과 고객 관리는 P, 사람이죠, 그죠? 사람. P에 해당하는 사람의 통해서 우리가 경쟁 우위를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4P, 3P 개념이 다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포지셔닝을 했을 때 경쟁자의 진입과 모방으로부터 자사를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나 한번 살펴볼까요? 이렇게 나왔네요. 대표 기출 유형 문제 살펴보시면 페이지는 65페이지죠. 그죠? 마케팅 전략과 관련해 포지셔닝의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는 것을 찾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답을 바로 보겠습니다. 2번에 대량 유통 경로 확보에 유리한 위치를 독점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떤 거예요? 포지셔닝의 키워드가 차별화잖아요. 차별화. 차별화 마케팅 같은 경우는 대량 마케팅이 아니죠. 그죠? 대량 마케팅이 아니잖아요. 1대1 마케팅을 하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서비스 유통인데 접근이나 이용 가능성 그러니까 우리 거를 쓸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량 유통 경로 확보에 유리한 위치를 독점할 수 있다. 이게 역할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지셔닝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우리가 다 했고 다음 시간에는 마케팅 믹스, 분석 도구 중 마케팅 믹스 요소에 대해서 공부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